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막 비대칭이 단순 비대칭인지 원초 각막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을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서진 원장입니다. 각막 모양이 불규칙해서 라식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싶어서 안과를 찾았는데 갑자기 수술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에게는 더욱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렌즈 삽입술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평생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에 더 이상 의존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술과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각막 비대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안경을 맞출 때 난시가 있으시네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각막이 완전한 원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각막의 위아래 또는 좌우의 굴곡 차이가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울퉁불퉁한 안경을 쓴 것처럼 빛이 한 점에 정확하게 모이지 않는 거죠. 이를 각막 비대칭 또는 불규칙 난시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가 수직코마예요. 각막의 위아래가 서로 다른 도수를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안경을 써도 완전히 선명하지 않거나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각막 비대칭이 있으면 기존 라식이나 라섹으로는 수술이 어려운 걸까요? 일반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은 모두 각막이 균일하고 매끈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수술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시 5디옵터를 교정한다고 하면 각막을 약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깎아내는데 이때 각막 전체가 매끄럽다는 가정하에 균일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이미 불규칙한 각막에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불규칙성이 더 심해져서 수술 후 심각한 빛번짐이나 겹쳐보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일 라식의 경우 각막 내부에서 렌티큘을 제거하는 방식이라 각막 표면의 불규칙성을 교정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실험 교정술이 바로 퍼스널 아이즈인데요. 기존 수술법이 일률적인 교정이었다면 퍼스널 아이즈는 완전 맞춤형 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눈 전체를 3D로 완벽하게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각막뿐만 아니라 눈 속 깊은 곳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빛이 눈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모든 왜곡을 정밀하게 측정해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눈 모델을 만들고 각막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동시에 근시와 난시까지 완벽하게 교정하는 최적의 각막 모양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기존 안경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시력의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대 초반 환자분이신데요. 여러 안과에서 각막난시 비대칭이 심해서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렌즈 삽입술을 권유받았지만 부담스러워서 망설이고 계셨죠. 우아는 근시 마이너스 8.5디옵터, 난시 0.5디옵터, 좌아는 근시 마이너스 8.25디옵터, 난시 마이너스 1디옵터로 양안 모두 고도근시였고 각막 지온도 검사에서 양안 모두 양성 수직코마, 즉 위쪽이 아래보다 더 가파른 형태의 심한 비대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한의 경우 수직코마 수치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절대 수술이 불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원추 각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각막 두께도 충분히 두껍고 튼튼해서 퍼스널아이즈 라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다음날 양안 모두 시력이 1.2로 향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막 비대칭의 개선인데요. 수치를 보시면 양안 모두 수직 코마가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근시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 후 각막 강화술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한 근시 마이너스 4.87디옵터, 좌한 근시 마이너스 4.62디옵터로 중등동 근시였는데 역시 각막난시 비대칭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분은 첫 번째 사례와 반대로 음성수직 코마, 즉 아래쪽이 위쪽보다 가파른 형태의 심한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안과들에서 포기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각막 두께는 570 마이크로미터로 충분했고 중등도 근시라서 각막 강화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퍼스널아이즈 라식 다음날 양안 모두 1.5의 놀라운 시력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코마도 양안 모두 크게 개선되었고요.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막 비대칭이 단순 비대칭인지 원추 각막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해야 하거든요. 원추 각막은 각막이 점차 얇아지면서 앞쪽으로 돌출되는 진행성 질환인데 만약 이를 단순 비대칭으로 잘못 진단하고 시력 교정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후 각막이 더욱 약해져서
각막 확장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단순 비대칭을 원추각막으로 잘못 진단하면 치료 가능한 환자분이 평생 불편한 시력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간별 진단에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각막 지형도의 미묘한 패턴 차이를 읽어내고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을 자신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각막 비대칭 치료의 시작은 2016년 알콘의 컨트라라는 혁신적인 시술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컨트라는 기존 라식과 달리 각막 모양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맞춤형 수술이거든요. 처음으로 각막 비대칭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준 기술이었죠. 당시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콘이 지정한 컨트라 임상 자문안과로 활동하며 다른 곳에서 포기했던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8년간 수천 건의 케이스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대칭과 원추각막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어떤 환자분들에게 어떤 수술법이 최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퍼스널 아이즈는 이런 컨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술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으니까요. 각막 비대칭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술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